안녕하세요.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태국 경제가 현재 두 번째 잃어버린 10년에 직면할 위험이 있으며, 이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다시 겪는 심각한 성장 둔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 생산성 저하, 기술 발전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또한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과 낮은 외국인 투자율은 태국을 고소득 국가로 진입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태국 경제는 중장기적으로 낮은 성장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가 2024년 9월까지 전철 요금을 전 구간 20바트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통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정부는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절약 기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존 민간 기업과의 계약을 검토해 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태국 정부가 2024년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디지털 월렛 1만 바트 지급을 시작합니다. 14만 5천 명이 대상이며 특정 날짜에 따라 지급됩니다. 처음에는 장애인과 일부 복지카드 소지자에게 지급되며, 이후 주민등록번호 끝자리별로 나눠 9월 30일까지 완료됩니다. 아피락 콩손퐁 태국 전 육군 참모총장이 최근 군 복무를 마치고 정계 진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역할을 맡아 정부의 안보 정책에 관여할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탁신과 이어져온 오랜 관계가 주목받고 있으며, 차기 총리 자문 역할을 맡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라 인민권력당 전 방콕 시의원이 프라잇 장군에게 정계 은퇴를 권유하며, 그와 가까운 정치인들이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최근 유출된 여러 음성 녹음이 실제이며 프라잇 장군의 통화 내용이 녹음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라는 장군이 더 이상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평온한 은퇴 생활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민권력당 대변인이 인공지능으로 조작된 음성 클립이 프라잇 장군을 비방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는 부도덕한 정치적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음성 클립이 진실과 다르며 당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한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야당에 대해 비난하는 대신 곧 있을 국회 토론에서 진실을 바탕으로 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피타 전 진보당 대표가 현 총리인 패통탄과의 관계에 대해 정치적 경쟁자일 뿐 개인적인 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20년간 적대적이었던 정당들이 연합정부를 구성한 것은 정치 엘리트들의 화해라고 평가하며, 국민들이 더 나은 변화를 기대할 수 있도록 진정한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품짜이타이당이 현 정부의 엔터테인먼트 콤플렉스 개발을 지지하지만 카지노는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들은 관광 활성화와 기회의 균등한 분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도박 합법화에 대해선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에 있는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가계 부채 문제로 인해 전기차 판매가 예상보다 저조해지자 정부의 EV 3.0 투자 촉진 프로그램의 생산 기한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특히 중국과 일본의 주요 제조사들이며, 대출 승인 제한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전기차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판매 촉진을 위해 정부의 금융 정책 조정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V 3.0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세제 혜택과 기타 지원을 받는 기업들은 올해 안에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 수입된 자동차 수만큼 태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해야 하며, 만약 기한 내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내년부터는 수입된 차량 1대당 1.5대의 차량을 생산해야 하는 더욱 강화된 의무를 지게 됩니다. 태국 정부가 하이브리드 차량의 소비세를 5년간 인하하는 정책을 승인했습니다. 이 정책은 2031년부터 2035년까지 적용되며, 태국을 전기차 생산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전략입니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최소 3천억 바트 이상의 투자를 해야 하며, 태국에서 생산된 주요 부품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캄보디아 법원이 태국 남성 2명에게 마약 밀매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필로폰과 케타민 118kg을 소지한 혐의로 2023년 프놈펜에서 체포되었으며, 각각 66만 바트 상당의 벌금도 부과되었습니다. 방제당국이 10개 주에서 발생한 홍수로 인해 총 6만 가구가 피해를 입었으며 700여 개 마을이 영향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며, 피해 지역에 기계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물을 배출하고 식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은 주로 북부와 중부 지방에 집중되어 있으며, 홍수 피해가 빠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야소톤주 방제국이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와 강둑범람 위험이 커지면서 주민들에게 경고했습니다. 특히 물이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 저지대 및
이전에 홍수가 발생한 지역에서 긴급 상황을 대비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또한 일부 댐의 수위가 초과하여 물을 방출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농카이 지역의 침수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며 조속한 복구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명준이의 태국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